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너의 주식 특강,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셨던 미국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차트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 차트가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차트를 되게 잘 알면 주식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차트가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에서. 그리고 전혀 모르면 좀 곤란해요. 그렇다고 너무 차트만 또 계속 열심히 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차트만 봐서도 또 모자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항상 투자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내가 투자한 데 필요한 나의 노하우라든지 내 가치관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내 투자 스킬이라든지 나의 투자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차트만 알아도 내가 안 이랬을 텐데. 네, 맞습니다. 차트를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나 너무 차트에 끌려다니지는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공포심이라든지 이기심이 탐욕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로 인한 시장의 힘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가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차트는 도움을 받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주식에 대한 기본 차트 이해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요. 간단하게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MACD 마지막으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침 또 요즘 그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천억 불에 넘는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25%까지 올린다고 했고 중국도 바로 미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약 70조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미 증시가 폭락한 일이 있었고 대한민국 증시와 중국 증시도 며칠가량 계속 큰 폭으로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배우셔야 되는 이유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그리고 이 기회를 경험 삼아서 확실한 나의 그런 자산으로 경험으로 만들어 놓아야 다음에 또 폭락장이 올 때 내가 충분히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맞기 싫으시겠지만 폭락장은 언제나 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급등을 해도 조정이 오고요. 급락 후에도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지 이 자체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간단한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캔들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 캔들 모양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려 봤는데 의외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캔들은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그동안 보셨어요. 근데 막상 캔들을 자세히 보려니까 하고 약간 꺼려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상승형 캔들입니다. 빨갛게 끝났죠? 하락형 캔들입니다. 파랗게 끝났습니다. 이게 뭘까요? 상승형 캔들은 보시면은 이 선이 끝나는 이 지점들이 종가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선이 아래로 끝내는 이 지점들이 시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시작했죠? 최고점, 최저점, 종가. 그 다음 거 여기서 시작했죠? 저점, 종가. 최고점이자 종가. 자, 얘는 여기서 시작했겠네요. 최고점, 종가. 그 다음 얘는 여기서 시작했겠네요. 종가, 최고점. 반대? 얘는 반대는 다 아래에 끝나는 선이 종가예요. 그럼 시작점은 위에서 시작하는 시작, 최고점, 최저점, 종가. 시작, 최고점, 최저점, 종가. 그쵸? 시작점, 최고점, 저점, 종가. 얘도 그렇죠? 얘 했죠? 시작점이자 최고점, 저점, 종가. 자, 얘는 여기서 시작했겠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종가.
이런 애 보시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 여기서 또 하나 벗겨볼 줄 알아야 돼요. 얘는 결론적으로 뭐 하한가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끝난 모양이죠. 그런데 얘는 이 빨간색 상승 캔들도 있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어요. 정확한 건 모습을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뭐 막판에 이만큼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두 개의 캔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얘는 큰 하락 파란색 캔들이 있다가 막판에 커다란 그 양봉 상승 캔들이 나오면서 끝난 거죠. 물론 정확한 거는 시간별로 얘를 분해해 봐야겠지만 지금 이 자체의 모양만 놓고 보면 그게 유추가 가능해져요. 이런 경우에는 캔들에 있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15분봉, 30분봉으로 그날의 이 캔들을 다시 벗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갑자기 얘가 뭐 상승으로 반전을 했는지 하락으로 반전을 했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죠.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거래량이 갑자기 터졌다든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다든지 이슈가 될 만한 뉴스가 나왔다든지. 그럼 어디까지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영향을 준 이런 부분들이 다음 날에도 이어질 것인가? 그렇겠죠?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이렇게 끝났네 라고 딱 끝나고 넘어갈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제는 캔들을 좀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기존에는 올랐네 내렸네 이것만 봤다면은 얘를 정확히 볼 줄 알고 이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차트를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 볼게요. 예, 아마존 주가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평균선이 하나 있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의미잖아요. 이동하는 선인데 평균값이에요. 5일 이평선은 5일 동안에 이전 5일 동안의 종가를 다 더하고 5로 나눈 거예요. 20일 이평선은 이전에 20일간의 그 종가를 다 더하고 20으로 나눈 거예요. 평균선이 있는데 자 볼게요. 대부분 평균선 위에 주가가 형성된다. 그럼 지금 상승 국면이라는 이야기고 좀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뭐 하락하는데 평균선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 캔들이 그럼 지금 하락 추세라는 얘기예요. 조금 뭐 비슷한 얘기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상승 추세일 때는 사는 사람이 많다. 하락 추세일 때는 파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이라는 건 결국 그거죠. 지금 주가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결국 주가라는 거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횡보하거나입니다. 지금 이 힘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캔들이 올랐으니까 나 오늘 좋다. 뭐 수익이 더 늘어나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큰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위쪽으로 가고 있냐. 아래로 가고 있냐. 횡보하고 있냐. 혹은 이제 횡보하다가 큰 방향성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얘도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 기간에 따라 변경된 주가입니다.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훅 떨어지죠. 자,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위쪽에 자리하고 있죠. 그러다가 아래쪽에 평균선 아래의 주가가 이렇게 몰리게 되면 주가가 빠집니다. 근데 아래는 얘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이평선이 있죠. 이 이평선은 아직까지 상승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큰 그 라운드에서는 아직 상승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평선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했어요. 그렇죠? 상승을 했는데 얼마 못하고 또 다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평선의 상승에도 더 큰 이평선의 상승에도 제동이 이제 걸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제동이 걸리면서 평행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쌍봉 후에는 뭐 급락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뭐 원봉일 수도 있고 쓰리봉일 수도 있고 해요. 이거는 단순 차트만 분석 가지고 뭐 쌍봉이니까 급락 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주변의 상황과 정세가 어떤지, 국내 주식 시장을 둘러싼 뭐 미국의 경기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두를 해둬야 돼요. 아니면은 뭐 이건 지금 미국이죠. 그동안 이 상승폭이 엄청나게 길게 이어져 왔는지, 그럼 커다란 조정이 한번 나올 때가 됐는지. 조정은 여러분 이게 폭락일 수도 있고 조정일 수도 있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기관 투자자들은요, 불경기건 폭락장이건 뭐건 간에 수익을 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차라리 개인 투자자는요, 안 팔고 버티면 돼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실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주식시장에는. 그 수익 실현이 어느 타이밍이냐에 따라서 뭐 하락이 크게 나오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나온 차트인데, 이때는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막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그리고 그때까지 미장이 굉장히 크게 올랐던 거에 연이어서 하락이 크게 나온 거예요. 보시면은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자, 요거 캔들이 길이가 결국 변화폭이잖아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게 힘의 강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폭락이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그쪽에서도 연결될 수가 있죠. 어떤 부분에 연결되냐면은 뭐 피보나치라든지 뭐 다시 뭐 되돌리기나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크게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얼마 못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상승 얼마 못 나왔죠. 상승이 얼마 못 나왔다는 얘기는 하방이 더 세다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이번에도 볼게요. 다 대부분 캔들이 이평선 아래의 위치. 이거는 굉장히 하방 압력이 강한 거예요. 자, 기술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는 듯 했으나 이번엔 다시 이평선에 장기 이평선이 가로막고 있죠. 저항을 만들어주죠. 또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무슨 일들이 생기죠? 이제 다른 기존에 따라가던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들도 얘네도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5일봉은 그럴 수 있어요. 워낙에 급격하게 변해요. 샘플도 너무 적고 하루 만에 주가가 확 뛰거나 확 빠져도 이평선은 막 춤을 추죠. 5일봉짜리는. 그러나 장기 이평선들은 20일만 해도 그래도 자주 움직이는데 뭐 한 60일, 120일 이런 애들은 훨씬 늦게 움직입니다. 바꿔 말하면 얘네가 방향성을 잡으면 힘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자, 장기 이평선들이 힘이 세지면서 누르기 시작하니까 반등이 얼마 못 나오고 그냥 쭉쭉 눌리는 거예요. 이건 힘의 균형이에요. 단기가 자꾸 폭락하고 반등이 얼마 못 나오고 하니까 결국은 장기도 움직이는 건데, 장기가 움직이면은 그게 상승이건 하락이건 주가를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누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오늘 일봉이 어떤데 확 뛰는 이거에 너무 그렇게 막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이에요. 그 캔들 볼 때.